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휴대폰 구매하는 가이드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알면 구매를 할 때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약정을 걸 수 있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선약, 공시. 선약은 선택 약정,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정 형태인 거예요. 3사 통신사에서 동일하게 지금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1년 혹은 2년짜리를 하게 되는데, 공시로 개통을 하는 경우에는 1년짜리가 없습니다. 2년짜리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시로 휴대폰을 개통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6개월은 요금제를 유지, 그 후에 요금제를 하향시킬 수는 있지만 그 하향할 수 있는 미니멈이 존재를 한다. 가장 많이 내려가서 뭐 LTE에 33을 쓰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5G 요금제로 공시를 받고 개통한 요금제들은 5G 중에 가장 베이직 요금제, 보통 이제 55,000원, 5만원 정도 하는 요금제들일 텐데,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하로는 아마 내려가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8개월을 유지를 해야 돼요. 18개월을 유지해 놓으면 그 약정이 유예가 되면서 공시를 받았던 그 회선을 가지고 선택 약정을 새로 걸 수가 있어요. 통신사 입장에서도 18개월을 썼으니까 너 지금 쓸 만큼 썼잖아, 우리랑 다시 약정을 맺어. 기기 변경으로 그 회선을 새 약정을 맺으면 공시에 있던 그 위약금을 유예해 줍니다. 없애주는 건 아니고 받지 않고 약정이 끝나는 6개월의 시간을 유예를 해줍니다. 약정 유예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18개월을 쓰고 18개월 후에 기변으로 선약은 가능. 이게 그래서 18개월 후에는 선약을 일단 가는 게 유리하죠. 그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번호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시는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근데 아까 헷갈리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얘를 제가 공시를 받고 개통을 했는데 아이폰 12를 자급제로 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유심기변으로 쓸 수 있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통신사의 판매처의 조건들이 가끔 있어요. 유심기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에 구매하고 뭐 한 달 혹은 뭐 3개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신규일 때는 또 다른 정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쓰던 번호가 기변이든 번이든 넘어와서 어떤 통신사에서 공시로 개통을 했다, 그러면 그 유심을 기변하는데 큰 제약은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얘를 자급제로 사서 여기서 쓰던 유심을 아이폰 12에 꽂아서 쓰는 거 가능한데, 얘는 공시를 받고 개통을 했고 얘는 자급제인데 그럼 요거는 선약을 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공시를 받은 그 회선과 기기에 모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자급제여도 공시를 받은 회선에다가 선약을, 그러니까 25% 할인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18개월이 될 때까지.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불가능해요. 제약정을 맺어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시는 기기와 번호에 다 제약이 걸려서 그 기기도 2년 동안은 약정을 못 건다. 내가 중고로 팔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약정을 시작할 수는 없어요. 단 시작되어 있는 그 회선이 있다면 그 유심을 뽑아서 공시를 받은 휴대폰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는 그대로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번과 2번이 있는데 나는 번호는 2번을 쓰고 싶고 기기는 1번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를 공시로 싸게 개통을 하는데 만약에 요금제를 낮은 걸 쓸 수 있다, 그럼 얘는 되게 유리한 조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기를 가지고 여기서 유심기변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시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공시는 2년 동안 기기와 회선에 제약이 걸린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노예 계약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년 이상 쓰시는 분들은 공시로 개통을 해도 좋지만 이건 실사용의 경우죠. 그렇지 않은데 뭔가 이제 기기 수급을 하거나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공시를 받고 개통하는 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유지를 하셔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위약금 내고 뭐 나오면 되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도 유리하다면 공시로 가시고, 아니면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선택 약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번호에만 약정이 걸려요. 그 기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기변을 할 때 유심 기변이 있고 확정 기변이 있어요. 유심 기변은 그냥 말 그대로 유심만 빼서 다른 데다 꽂아서 전산상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정보가 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카톡하고 인터넷 쓰고 뭐 아무 동작에는 제한이 없는데, 가끔 유심에다가 다운받게 되는 신용카드라던가 어떤 뭐 티머니의 어떤 동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유심 기반으로 전산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기능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기본 동작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유심 기변으로 쓸 때. 그래도 확정 기변, 그러니까 전산 기변을 완벽하게 해놓는 게 좀 더 유리할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 해야 되냐? 제가 12 프로
맥스를 사서 선약을 맺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갖고 미니를 새로 샀어. 예를 들어 자급제로 샀습니다. 그래서 유심기변으로만 쓰고 나는 얘를 다시 판매를 하고 싶다. 얘는 통신사를 통해서 들어온 선택약정 기기예요. 그리고 얘는 자급제로 제가 구매를 한 기기고, 그럼 이 유심을 이쪽에 옮기면 바로 얘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옮기자마자는 전산상에는 아직 이 프로맥스 같은 경우가 제 번호에 잡혀 있고, 요거는 이제 사용은 가능하지만 전산에는 얘는 이제 공기기로 아직 잡혀 있는 거죠. 요때 해주셔야 될 게 이제 통신사에 가서 얘로 이제 전산 기변을 해달라, 내 번호에 이 기기를 등록해달라 라고 해서 이 폰의 정보가 전산에서 빠져야 돼요. 전산에서 빠져나와야 이걸 중고로 판매하실 때 다른 사용자가 약정을 걸거나 뭔가 정책을 시작시킬 수가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된 정책의 유심기변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확정기변을 통해서 어떤 선약을 새로 시작해야 될 분들이라면 전산에서 빼주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약정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휴대폰과 번호는 각각 하나씩 약정을 걸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얘를 전산에서 빼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중고로 파실 경우에는 전산기변을 무조건 하셔야 얘가 이제 공기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정상해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2의 구매자, 중고로 가져가신 분이 얘를 가지고 선택약정을 걸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선약 같은 경우는 기기는 좀 자유로운 거예요. 2년 동안 막 뭐 내가 다른 자급제를 사건 중고로 사서 얘를 껴서 유심기변, 확정기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다 받을 수 있고, 선약이 아무래도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요금 할인도 25%씩 받을 수 있고, 고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일수록 이 퍼센트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선택약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뭐 태블릿도 사용을 하고 뭐 쉐어링을 해서 이것저것 사용할 게 많은 분들이라면 그 요금제 할인을 계산을 해보셔야, 공시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18개월을 써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가격을 조삼모사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서, 공시가 먼저 할인을 많이 해줬다고 해도 2년 동안 휴대폰을 저희가 뭐 특정 기간에만 쓸 게 아니라 계속 쓰셔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공시나 선약이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인 줄 알고 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약은 그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처에 따라 조건이 굉장히 상이하고 의무 유지 기간도 조금씩 달라요. 11번가나 아니면 T다이렉트나 이런 본진을 통해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자유도가 상당히 높죠. 그거는 이제 한 달 후에, 혹은 이제 T다 같은 경우는 11번가가 아니라 다이렉트 샵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그 조건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선약으로 보통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14일 이후, 그러니까 이제 개통 철회가 14일까지니까 14일 이후에 원하신다면 상담원을 통해서 해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12가 처음 나왔을 때 자급제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떤 그런 회선이 가용한 회선이 있었다면 기변이나 뭐 버니를 통해서, T다이렉트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공시와 선약의 차이점, 이해를 하셔야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을 또 확장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선약 같은 경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공시가 18개월이 지나면 약정 유예가 돼서 다시 기변을 통한 선약을 걸 수가 있다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하신 분들은 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기변은 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대해서는 약정 유예가 됩니다. 그 약정이 끝날 때까지는. 그 후에 다시 첫 번째 약정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약정만 물고 가는 기간에는 또 한 번 더 약정 유예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의 약정 유예는 안 됩니다. 기변을 한 번 했고 그 첫 번째 맺었던 약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에 두 번째 약정이 들어가서 유예를 받았는데, 이 첫 번째 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약정을 또 걸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한해서는 약정 유예를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공시가 아무리 싸도 항상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2년 동안 내가 18개월 동안 하시고, 중고로 판매하실 때 공시로 구매하신 것들은 선약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꼭 명시를 해주셔야 두 번째 구매자와 어떤 불화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거 가지고 나 약정 걸려고 갔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왜 중고 글을 읽다 보면 이거는 유심기변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공시를 받은 폰들이 보통은 그래요. 선약을 받은 것도 그 특정 기간에는 유심기변으로 쓰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산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의무 유지 기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먼저 중고 판매를 하실 때는 그런 걸 명시를 해주셔야죠. 유심기변으로 3월까지 하고 내가 5월에 전산에서 빼주면 그때 확정기변이 가능하다라는 표현,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시는 개통일로부터 2년 동안은 선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공시를 받은 폰이고 유심기변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두 번째 구매자분과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공시와 선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익히신다면 이 다음번에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꼭 내가 자급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통신사를 끼고 살 때 통신사 중에서도 번의가 유리한지 기변이 유리한지 나는 공시로 했으니까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약을 했으니까 다음번 선약은 이렇게 유예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건 이제 제일 빠른 건 114나 이런 곳에 상담원분께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휴대폰을 살 때 또 많이 쓰는 게 신용카드 할인이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알아볼수록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용카드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쓰는 고정 비용을 이 신용카드가 혜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잡아주는 카드를 발견했는데 그 카드가 더블 할인이 되는, 더블 할인, 트리플 할인이 되는 카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제 고정 비용을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안 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와 어떤 통신사와의 어떤 역학관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휴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각 카드사별이 어떤 식의 성격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면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좀 공부를 해본 결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정말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알수록 또 이것저것 궁금해서 많이 사보게 돼서 결과적으로 돈은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이게 좋다, 많이 알아서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게 좋다라고만은 표현을 못 하겠고, 하지만 한 회선을 정말 알뜰하게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어떤 자기 통제를 해가면서 한 번쯤은 이해를 해보기 위한 에너지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잘 맞는, 자기와 잘 맞는 조건의 휴대폰을 고르시기를, 구매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